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뱅크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 가운데 현대전자, 그러니까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전신이죠. 현대전자의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전자가 발행한 사회보 91년도부터 90년 말까지 사회보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대전자 쇼핑백입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있었던 현대전자입니다. 걸리버 휴대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가족 중에서는 누군가는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017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현대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안테나를, 수신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테나를 이렇게 떼서 사용한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러 가면 이 쇼핑백에 담아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댁에 가셨을 겁니다. 이게 꽤 오래된 현대전자 쇼핑백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전자의 91년 11월 그리고 12월 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무선 전화기를 그 가정에서 많이들 쓸 때입니다. 요즘은 뭐 집 전화를 거의 쓰질 않으니까요. 91년도니까 당시 고감도 무선 전화기 현대 아트폰이라는 광고가 뒷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 초반인데 벌써 현대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휴대폰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질 때였죠. 포켓 속의 통신센터 휴대폰 F80 이렇게 현대 휴대폰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전자산업 홍보부,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홍보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92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합본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대전자는 1983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삼성, LG 그리고 대우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색 가전으로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는 애초부터 광학이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에 상당히 특화된 그러한 전자산업을 영위했습니다. 보시면 현대 슈퍼줌 카메라 이렇게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전자는 그 가전제품보다는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쪽에 상당한 특화를 시켰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전자에서 나온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현대 로고 선명하고요.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메이트가 자랑하는 알찬 기능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사양이 높질 않죠. 근데 당시는 가장 최상의 사양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 도구인 애기 보따리 1.0을 기본으로 제공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 프로그램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불법 아닌 불법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93년도 판입니다. 93년 1월 판인데요. 사회보지만 아주 내용들이 알찹니다. 쭉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로 수필들이 많고요. 생활의 어떤 지혜 이런 부분도 많고 독자가 만듭니다 해서 쌍방향 그런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본은 93년 1월호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93년 그 당시에 벌써 VR 스튜디오에서 스키를 타고 하면서 인공현실의 세계라는 칼럼을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대전자에서 쓴 내용은 아니고요. 현원복이라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칼럼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 VR 스튜디오는 그 당시로는 아마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공상 SF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회보에 실음으로써 상당한 자극도 되고요. 이런 내용을 접하고 꿈을 키운 어린이들이 지금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런 과학자가 한두 명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내용은 넘어서고요. 다시 현대전자가 만든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는데요. 집 전화기, 키폰 광고 있고요. 그리고 90년대생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컴퓨터를 이렇게
게임으로 연결한 카트리지를 사용한 본격 16비트 게임. 지금 보면 아주 소박한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소비자 가격이 2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현대전자의 사내 소식을 전해놨는데요. 재택근무제를 우리나라 전자업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보입니다. 현대전자의 재택근무제 도입은 우리나라 전자업계 중 첫 번째 있는 일인데, 현대전자는 이를 위해 1차로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대졸주부를 중심으로 7명을 공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체 기술로 저전력 소비형의 4메가 SRAM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사내 기사로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본은 역시 현대전자의 93년 11월호입니다. 자,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서태지입니다. 당시 이 현대전자가 아주 내세웠던 그런 주력 품목인 것 같습니다. 비디오 CD 플레이어 광고에 서태지 씨가 이렇게 출연한 모습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완전한 무선 전화 시대가 아니고 유선 전화가 대세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닝콜부터 나이트콜까지 서비스 만점입니다. 해서 유무선 복합 전화기 광고가 눈에 띕니다. 당연히 이 사보 안에는요, 대체적으로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상식, 지혜, 그리고 뉴스 해설 등등 잡지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대전자가 출범한 것은 1983년이거든요. 그래서 1993년이 되자 현대전자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추구합니다라는 그런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기사인데요. 일본 후지츠사와 반도체 생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 팩텔사의 CDMA 방식의 휴대용 전화기를 수출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실려져 있습니다. 현대전자 사회보 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94년 신년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년호에도 물론 그 새해 덕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적인 내용 많이 실려져 있고요.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게 노트북이 상당히 두툼하죠. 그 당시로는 아마 최신 노트북이었을 것 같은데 256가지 칼라 LCD 화면 솔로몬 칼라노트 433 SLCC 광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전자가 만든 삐삐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중년층들은 다 이 삐삐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시죠. 현대전자가 만든 삐삐입니다. 현대 로고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삐삐는 가장 중요했던 게 건전지의 수명이었습니다. 건전지 하나로 2000시간 작동한다. 그리고 50g으로 국내 제품 중 가장 가볍다. 퍼지 삐삐 렛츠고 광고 실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전자 94년 송년호입니다. 송년호 가운데서 이거는 외부 기고인데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홍찬선 기자가 쓴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그 이상으로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한 일본계 편의점이죠. 로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동전이 없어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앞으로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에 카드 판독기가 장치되면 동전이나 토큰 없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고충은 없어지게 된다. 아마 지금 시대를 이렇게 예측했다는 그런 기자의 성견지명이 상당히 지금 봐도 존경을 표할 정도입니다. 당시 현대전자가 CD 비전을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으로 생각하고 프로모션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든 얘기가 나오는데요. 1편 서태지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좋았던 드라마인 종합병원팀 전체를 출연시킨 그런 광고를 만든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 많죠. 이재룡 씨 보이고요. 오욱철 씨, 주용만 씨, 양정아 씨, 그리고 이지연 씨, 신은경 씨까지 다 나옵니다. 아마 예전에 그 오욱철 씨 이분 별명이 그 독사였죠.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도 CF의 압권이 바로 독사 같은 오욱철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좋아요를 외치는 반전의 컷이 압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5년판 있고요. 또 96년 1월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6년 12월호도 있습니다. 12월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무선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에 대한 광고가 국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호인데요. 광고 속에 나온 현대전자의 노트북. 지금으로는 상당히 두께감이 있죠. 근데 4.4cm 노트북이 당시로는 상당히 얇은 노트북에 속했나 봅니다. CD 삽입되는 구간도 있고요. 99년 신년호입니다. 신년호 기사 가운데 이채로운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 유니콘스가 프로야구 재패기념 금강산 등정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신세대 단말기 걸리버 광고 PCS, DCS 모두 쓸 수 있다는 광고 큼직하게 나옵니다. 뒷면에 크게 나오고요. 이 광고도 기억들 나실 겁니다. 접으면 아름다움이 잡힌다. 걸리버 폴드 해서 이 걸리버, 걸면 걸리는 현대 걸리버, 현대전자 휴대폰 광고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게 걸리버 전화죠. 현대 걸리버. 당시 카피가 상당했죠. 걸면 걸리는 현대 걸리버. 그만큼 그 당시에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던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99년 12월 호인데요. 여기도 보면 20세기 마지막 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현대전자 사보. 사보 제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투마로도 있고요. 뉴 프론티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제호로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보를 보면서 현대전자가 우리 산업 그리고 반도체 역량 강화에 참 큰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현대전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성경, SK그룹에 넘어가기 전입니다. 현대전자. 91년부터 99년까지 사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현대전자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추억의 현대전자 쇼핑백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된 후에 SK 인수되기 전 그냥 하이닉스 쇼핑백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전자 사보를 몇 권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보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3년 현대전자가 출범할 때 삼성, 금성, 대우전자 이렇게 가전 3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전자는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에 눈을 돌렸고요. 그 반도체 산업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는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현대전자의 이러한 지난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증식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삼성과 아남전자가 반도체에 진출한 상태지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고요. 실제 1985년부터 현대전자는 메모리 양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LG 반도체를 합병했고요. 2001년에는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바꿨고요. 나머지 반도체 부분은 SK로 넘기고 나머지 회사는 30여 개 이상 여러 회사로 분할해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현대전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힘들고 땀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 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반도체를 잘 만든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SK 반도체가 있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까지 현대전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기 현대전자 20세기 마지막 호에 나온 뒷면입니다. 자신감 있게 팔짱을 끼고 반도체 강국 현대반도체, 아직은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현대반도체라고 나와 있죠. 현대반도체.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나오는 그 건물입니다.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근본이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전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당시 반도체 개발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